예, 오늘은 치유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호흡의 기술인데, 여기 자자 다 책상 다 등 붙이고 어깨 펴고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숨을 이제 들이마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요거 제가 이거 포럼 하는 동안 계속 하고 계세요. 중간중간 계속 시킬 거예요. 왜? 건강을 회복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읽은 책인데, 이제 제임스 네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작가고, 이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내기 전에 썼던 책이 그 깊은 바다, 프리다이버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프리다이버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제 해양 과학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저 책을 놓고 집필을 하려고 이제 하는 동안에 보니까 어떤 이제 프리다이버가 이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8분 이상씩 이 사람이 숨을 참고 90m를 이제 잠수를 하는 거예요. 몇 분? 몇 분? 8분. 여러분 8분 숨을 참을 수 있어요? 김견사님 8분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20분, 30초 참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8분씩 참으면서 90m를 내려가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막 초인에 가깝게 이런 숨을 호흡을 하면서 힘을 낸다. 어떤 일들을 내냐면은 막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해요. 또는 막 그 몸에다가 몸에다 바이러스, 병원균을 넣었는데 이거를 이제 치유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암세포를 없애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눈밭에서 막 구르는데 주변의 눈을 녹이기도 하고, 호흡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문헌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앞에 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네스터 이 작가가 호흡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뒤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걸 발견해요. 옛날부터 이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했구나. 이 호흡은 사람들이 지금 다 많이 모르고 있지만 건강을 이루고 있는 그 기둥 중에 하나구나. 근데 지금은 이것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는데 한 10여 년을 조사를 합니다. 10여 년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5가지 정도로 이 호흡의 기술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5가지로 보면은 코호흡, 그리고 날숨, 느린 호흡, 그리고 적은 호흡, 씹기. 요 5가지인데, 요 5가지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시고. 그래서 하나씩 조금 볼게요. 그 호흡의 기술 5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은 입 호흡을 하지 말고 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입으로 숨 쉬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숨 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코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몸을 대상으로 임상 테스트를 해요. 입으로 열흘 동안 숨 쉬고 살아봐요. 코에다가 실리콘 막을 이렇게 막고 열흘 동안 살아보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여러분 건강 잃고 싶으면 입으로 숨 쉬면 됩니다. 빨리 죽고 빨리 가겠다. 입으로 숨 쉬면 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열흘 동안 입으로 숨 쉬고 그 다음엔 열흘 동안 코로 숨을 쉬기 시작을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입으로 하니까 코골이가 한 40배, 50배가 증가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있었긴 했는데, 이제 입으로 쉬니까 이제 평균 뭐 25회. 하고 막 숨을 안 쉬어. 자기가 자면서 그걸 녹음을 해서 듣는데 나중에 이런 말이에요. 무섭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자기가 자기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고 자니까 막 몸에 그 수분이 손실이 되고, 그다음에 혈압은 막 급상승을 하고, 그리고 심박수 변동성. 우리 그 병원에 가면은 띡띡 해서 이제 그 기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기판 그 차이가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굉장히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맥박수가 증가하고 체온은 또 낮아지고, 이제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 호흡하고 나서 또 열흘간 하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무호흡증이 막 거의 획기적으로 평균 1, 2회 정도로 확 줄어들고, 그 혈압이 고혈압 완전 거의 2기, 3기 수준이었는데 이게 또 이제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심박수 변동성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스트레스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것도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몸속의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산화질소도 증가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된 게 왜 이게 좋은 거지? 했는데 이제 이게 뒤에 나와요, 이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호흡을 했을 때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와 이제 코로 했을 때 변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할 정도면 진짜 진정성을 갖고 있다. 제가 이제 이 앞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입 테이핑을 샀죠. 그래서 입을 막고 한번 이제 자보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아침에 보니까 입이 말라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중간에 뗐더라고요. 나도 중간중간에 이제 입으로 쉬는구나. 이제 체험을 해서 이제 입 막고 자야겠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호흡의 기술은 그 들숨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날숨이다. 근데 이 날숨을 그냥 뱉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끝까지 다 내뱉는 거. 이 사람이 10여 년간 그 문헌 연구를 하고 고대 문헌들을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과거에는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호흡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런 기술들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최근 과학계들 한 80년대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수명에 사람들이 건강을 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유전적인 부분도 확인하고, 다이어트, 식이요법 이런 것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건 폐활량이더라.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근데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은 몸도 이제 녹슬기 시작하잖아요. 노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내부 장기는 우리가 훈련시킴으로써 이걸 이제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폐활량은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걸 해서 이제 폐활량은 늘릴 수 있는데,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날숨을 길게 하는 거.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해서 이 몸속에 있는 그 오래된 그 독소가 있는 그 공기를 내뱉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이제 폐기종 환자들 이걸 연구하는 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폐기종 환자들이 막 천식의 어떤 그런 증상들을 보이더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내뱉는 거를 못 하는구나. 이 안에 독소를 못 뱉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호흡 전문가가 이 환자들을 데리고 숨을 들이신 다음에 내뱉는 연습을 계속 시켜요. 끝까지 내뱉는. 그래서 최대한 오래 이 숫자를 세면서 내뱉게. 이제 그랬더니 이 우리 몸속 안에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그 폐기종 환자들은 그냥 들락날락 이렇게 움직였다면, 숨을 오래 내쉬니까 이게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활량이 커지더라. 그러니까 많이 내뱉으니까 또 새로운 공기를 많이 들이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하면서 그 천식이 있던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감소하는 그런 걸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그 어떤 달리기 선수들을 트레이닝 했어요. 이 호흡 전문가가. 이 작가 말고 호흡 전문가가. 근데 달리기 선수들이 막 100m 달리기 하면은 막 숨이 막 가빠서 막 이러잖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뭘 연습을 시켰냐면은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숨을 그냥 좀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해라.
들이쉬고 내쉬다가 스타트가 울릴 때 내쉬어라 했어요. 스타트가 울리면 들이쉬지 말고 내쉬면서 스타트를 해라. 길게 내쉬면서 스타트를 하면은 막 달리잖아요. 그럼 처음 숨을 탁 들이쉴 때 산소가 몸에 들어오면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시키니까 선수들이 하는 말이 호흡이 너무 편안해졌다. 자기는 막 달리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호흡이 너무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더 길게 내뱉는 것. 자, 지금 5초씩 들이마시고 들이내쉬는 거 지금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호흡의 기술은 뭐냐면 느린 호흡을 해라. 느리게 호흡해라. 근데 이제 이 느린 호흡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몸속의 이산화탄소 양을 늘린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어떤 다른 이제 작가가 또 다른 이제 사람하고 같이 이제 뭐 코호흡 이런 거 테스트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였어요. 이산화탄소가 더 중요해. 몸속에 산소보다 이산화탄소량이 더 많아야 돼. 우주에서 가장 오해받는 기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면은 오히려 정신이 예리해지고 또 이제 뭐 지방을 또 태우고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우리가 몸속에 산소를 더 많이 넣는다? 다른 말로 하면 과호흡이거든요. 과호흡을 더 한다? 이게 오히려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몸에 더 해롭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속의 이산화탄소 양과 그 산소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요. 결국에. 산소가 더 중요해? 뭐 이산화탄소가 더 중요해가 아니라 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균형, 농도를 맞추려면은 호흡을 느리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호흡은 노젓기와 같구나. 그래서 이제 혹시 노 저어본 적 있으세요? 저 예전에 한번 저기 가서 노를 저어본 적이 있는데 배에 타가지고 이제 노를 저을 때 깔짝깔짝깔짝깔짝 되면은 힘은 막 엄청 드는데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야. 근데 길게 해서 길게 천천히 빼고 하면은 배가 쑥 나가요.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이 노젓기와 같다. 그래서 적은 횟수로 막 빠르게 막 하는 것보다 천천히 길게 적은 횟수로 숨을 그렇게 쉬어야 이 산소를 쓸 수 있는 이런 효율이 높아지는구나. 이산화탄소 양을 몸속에 늘리면서 더 많은 산소를 그 몸속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이 효율이 증가하는구나.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온갖 그 종교 뭐 문화 속에서 이제 명상 이런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이런 종교 불교나 뭐 요가나 이런 데 사는 명상들을 이제 보니까 예를면은 그 뭐 옴마니 밤매호흡 이런 것들은 6초 동안 그 염송을 한대요. 옴마니 밤매호흡 이렇게 하면서 한 6초를 하고 그 다음에 6초 동안 숨을 들이쉰대요. 이 간격이 6초 외우고 6초 숨 들이쉬고. 근데 다른 불교나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이거를 이제 통계를 내가지고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아, 이 숨을 천천히 하고 하는 것들이 몸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내는구나. 그러면서 이 느린 호흡을 하면은 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를 한대요. 그러면서 체내 장기가 이렇게 그 공명 상태에 들어서 결막증 상태라고 하는데 장기가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거 제가 5초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5.5초 들이쉬고 5.5초 내쉬면은 1분당 5.5회를 호흡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가장 그 이상적인 호흡 상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그 9.11 테러 사태 때 그 이제 그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 호흡을 시켰더니 폐가 그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해라. 그러니까 네 번째 호흡의 기술은 호흡을 적게 해라. 그래서 이제 느린 호흡과 적은 호흡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밥도 막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막 과식을 하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호흡도 막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적게 호흡은 하는 건 뭐냐? 숨을
적게 들이쉬고 길게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많이 들이쉬고 많이 내뱉는 게 아니라 적게 들이쉬고 많이 내뱉어라. 그래서 이제 적게 들이쉬는 훈련을 하면은 그 VO2 max라고 해서 그 최대 산소 섭취량이 있어요. 이게 유산소소 능력을 이제 가늠하는 단위인데 이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VO2 max가.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 하고 길게 내뱉는 이런 훈련들을 시키니까 이 굉장히 그 운동 효율이 좋아져요. 호흡을 사용하는 능력들이. 그리고 이제 천식 환자들도 이렇게 짧게 쉬고 길게 내비는 걸 하니까 이런 발작 증세도 굉장히 가라앉고 이러면서 안에 이런 그 장기 시스템이 막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더라. 그래서 짧게 그리고 길게 내쉬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그 호흡의 기술은 씻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프리다이버들이랑 하면서 호흡에 대해서 막 많이 듣고 있다가 실제 이 책을 써야겠다 결정을 하게 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 그 세상에 한 5천 종이 넘게 포유류가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이 치아가 부정교합이 있대요.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이빨이 고르게 나 있는데 인간만 막 이게 막 들쑥날쑥 이러는 거예요. 덧니 나 있고 막 일본인 보면 이제 덧니 막 나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작가는 이제 그 진화론적으로 얘기를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치아가 이렇게 고르게 나 있었는데 한 200년, 300년 전부터 이런 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그게 뭐냐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음식이 부드러워지고 가공식품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씹는 능력들이 저하가 된 거죠. 많이 안 씹으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많이 안 씹으니까 이게 퇴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입 안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이런 이게 공기가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좁아지면서 수면 무호흡증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뭐 코골이, 천식, ADHD 같은 이런 병들까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어떤 치과 의사가 이 책을 소개하는 걸 봤는데 그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과 의사인데 자기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기도장애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이 구조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입의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씻기를 많이 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주석처럼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날것 음식, 천연 식재료 딱딱한 거. 그래서 예전에 막 그냥 생식을 한다 해서 막 쌀 씻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뭐 딱딱한 껌 이런 것들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씹어야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숨을 더 이렇게 많이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구조적으로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5가지 기술들을 보면서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크게는 이 5가지였고요.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막 갖추려고 막 이런저런 약도 많이 먹고 비타민도 먹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그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해야겠다. 우리 지난주에 21가지 본질을 제가 메시지 보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그 앞부분은 이렇게 5가지 호흡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호흡에 대한 더 다른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쭉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 얘기한 거는 그냥 일반인들 그냥 조금 정상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호흡의 기술이었는데 약간 특수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막 좀 큰 질병이 있거나 또는 뭐 큰 트라우마나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또 고대 문헌 중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투모라는 게 있었대요. 이 투모는 우리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투모라는 호흡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알 수 있는데 윈 호프, 빔 호프라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우울증을 앓다가 아내가 자살을 한 거예요. 아내가 자살을 하니까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막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막 호흡법도 하고 막 이렇게
뒤지다가 이 투모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투모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연습을 쭉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눈밭을 막 반바지만 입고 눈밭을 달리고 앉아있으면 그 눈 주변에 눈이 다 녹고 막 얼음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막 버티고 몸속에 대장균을 주입했는데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커피 마시고 그 투모라는 호흡법만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에서 그때 엄청나게 세계적인 히트를 쳤었대요. 막 세계 기록도 세우고 막 이랬는데 그 투모 뭐냐?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호흡들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건데 이건 일부러 격한 호흡을 주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또 숨을 참아. 그럼 이제 몸속에 어떤 이산화탄소나 이런 산소 농도를 이제 조절을 하면서 몸에 스트레스 상태를 줬다가 다시 회복 상태를 주는 이것들을 이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더 격하게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체코에 있는 어떤 정신과 의사가 했는데 이 사람이 학생 시절에 어디든 정신과 심리학과 이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 어떤 신약 개발하는데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약이 있는데 이거 약간 부작용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으니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그 신약을 자기 몸에 투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그 부작용인 환각 증세를 막 경험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LSD인 거야. 그래서 이제 거의 LSD 첫 실험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대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금지 약물로 하고 했는데 자기는 그때 그 경험했던 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이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자기가 막 연구를 해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심리학자고 이제 정신학자니까 요거 하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투모, 격한 호흡을 통해서 그 상태를 체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격한 호흡을 이 사람은 한 30회 정도 하는데 이 사람은 3시간을 시켜요. 눕혀놓고 3시간 동안 격한 호흡을 하고 나면은 갑자기 사람이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갑자기 막 웃어. 막 웃더니 몸이 막 뒤틀려. 그러더니 막 벌벌벌 떨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제 자기네들 명칭을 지었는데 그거를 거치고 나면 그 상태 안에서 어떤 뭐 유체 이탈도 경험하고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좀 그 미국이랑 요 체코 뭐 이런 그 해외 지역에서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단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 뉴에이지나 뭐 요가 이런 쪽도 막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접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좀 기절시키는 거예요. 거의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료 이 책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올바른 호흡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데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는 사단도 활용을 하기가 쉽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 뭐 뉴에이지 단체 이런 데서도 굉장히 치유 어떤 수단으로 이 호흡을 굉장히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수단이 이제 본질보다 더 중요해진 그리고 이제 주객이 전도된 현상들을 볼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는 뭐냐? 호흡 회복해야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호흡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이 있느냐? 우리가 뭐 아까 뭐 홀로트로픽 같은 그런 요법들을 통해서 막 정신 세계를 체험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어떤 진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어떤 인간의 노력인데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된 것처럼 보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진짜 해결된 건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에게 오는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이것이 체험되지 왜 내가 죽고 내가 부활을 체험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명확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본 게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자기가 가는 이제 사명이 나오고 나니까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만 실은 그 질병 때문에 자기 사명을 저버리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와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저주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발견되면 이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 탐색을 왜 써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만난 체험이 진짜 분명한가, 확실한가, 혹시 다른 거 만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뭐 기도도 하고, 호흡도 필요하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주객 기전도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를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호흡을 조금 하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붙잡고 찾고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마하나의 교회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